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골라봤는데 둘 다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이 많이 침체돼서 기업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두 종목인데요. 바로 자동차 섹터 현대 기아차 4월 도매 판매 실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현대차가 4월에 도매 판매 얼마나 차를 잘 팔았을까? 해외 쪽에서 엄청 망가졌습니다. 해외 쪽에서 보니까 8만 8천 대밖에 못 팔았어요. 엄청 작은 수치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해외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급감한 흐름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세계 주요 차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신차 판매가 54%나 준 흐름들이 있었고 유럽도 난리가 났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89% 급감을 했고 이탈리아는 거의 전멸입니다. 98%가 급감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좋지 않았고 현대차도 실적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4월 판매가 7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흐름들은 내수 시장에 있었습니다. 내수 시장 보면은 내수 시장이 0.5% 감소한 거거든요. 해외 시장은 70%뚝 떨어졌는데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영향은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되는 흐름들, 소비도 살아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오늘도 저희가 속보로 정책들 막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국내는 내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효과로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이 해외에서 구멍이 뻥 뚫린 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뭐가 잘 끌어줬을까요? 우선 그랜저 판매 실적이 괜찮았고 아반떼 풀 체인지 모델이 출시가 돼서 이쪽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차의 흐름은 어떻게 될런지 만나볼게요. 자, 기아차입니다. 4월 실적이 또 나타났어요. 이제 도매 판매인데 역시나 해외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얼마 안 팔렸죠? 8만 3천 현대차랑 비슷해요.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나 쭉 떨어진 반타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내수는 또 괜찮았네요. 그러니까 내수가 답이다라는 경쟁이 치열해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여기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3월에 출시가 됐죠. 4세대 소렌토 이런 부분이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기아차나 현대차 살 때 어떤 차종을 사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잔인했던 4월이에요. 현대차, 기아차.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경고등이 반짝반짝 켜 있는 상황인데 결코 좋지 않은데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죠. 포드, GM, 토요타, 닛산 지금 거의 탑 기업들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줄줄이 BMW 이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포드, GM 보면은 이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포드 같은 경우에는 도매 판매 실적이 20% 넘게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모든 권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세가 나타났고 안방만이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영업 손실,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GM은 실적 발표됐더라고요. 양호했는데 문제는 올해 대비해서 주가가 40%나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4년 만에 주요 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또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닛산도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처참한 흐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지금 다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부분을 봐야 될까요?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부품 업체들은 더 힘들겠죠? 앞으로 수요도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에 타격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실적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자동차 시장 언젠가 풀릴 수 있을까요? 주변의 경제가 어렵다니까 차 사는 사람 많이 없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리포트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을 보고 계신데요. SK그룹의 거대 공룡사 SK이노베이션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1조 7,752억 원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겁니다. 사실 2014년도 4월에 4분기 정도에 이때 최악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서 한참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적자의 곱하기 4배입니다. 4배 이상 떨어진 현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적 1조 7,752억, 거의 2조 가까이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날라갔을까? 이제 보시죠. 자, 우선 SK이노베이션의 매출 부분인데 가장 큰 건 정유 72%, 화학, 그리고 윤활유, 석유 개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쪽에 있는데 다른 거 안 봐도 알죠? 쭉 미끄러진 건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의 순위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쭉 추락하고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국제 유가 시대 열면서 이 부분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고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게 영업 손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저장고도 없는데 누가 원유, 석유를 사겠습니까? 수요도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워낙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시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원유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항공유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 가격이 원유보다 더 적은 역마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석유 사업에서만 1조 6천억 원이 날아갔다라는 결과치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또 환차손까지 붙게 된다면 3중고 플러스 1, 4중고를 지금 잇고 있다라는 흐름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알았죠? 엄청 피를 흘리고 있다, 힘들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리포트는 다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반기 흑자가 전환, 2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적자를 지속할 건데 하반기는 흑자 전환 기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 손실이 마무리될 것이다. 긍정적인 포인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원가 절감 효과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다소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하반기에 붙으면서 뒷심이 붙어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골칫덩이였던 전기차 배터리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긍정적일 수 있을지 보시기 전에 이 부분 좀 만나볼게요. 일단 이 파랑색 보이시나요? 이게 SK이노베이션이고 이 회색이 S-오일입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S-오일 대비해서 시총이 1.2배예요. 그런데 주가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앞서 잠시 힌트를 드린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있는데 이게 돼야지 할인 요소가 없어지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총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그 부분도 이제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여기니까 2022년부터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빨간 박스를 쳐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BEP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LG화학과 소송 지금 대기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매출 예상치 10% 낮춰 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리포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이쪽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도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요. 앞으로 하반기는 조금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참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 리포트, 애널들의 분석 잘 참고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련의 계절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